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양봉벌침교육중앙의 박종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절기로 봐서는 삼복더위 여름입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 기온은 어떻습니까? 얼핏 보니까 초월 같은 그런 날씨가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봉공 관리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모두 다 거두절미하고 꼭 필요한 엑기스만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한 5일 동안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특히 취미 삼아서 아니면 지금부터 양봉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실 겁니다. 이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점들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보니까요, 우리 유저 여러분들께서 대부분들이 양봉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한마디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10가지 응용을 하시고 잘 풀어나갑니다. 그렇게 하듯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잘 하시는 믿고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을 보시죠. 자, 장마철 관리입니다. 장마철은요, 우리가 내금을 하게 되는데 벌써 장마가 온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전에는 벌통 내부를 내금을 잘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제일 첫 번째 선행돼야 되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뭐냐? 바로 식량입니다. 장마철에는 우리가 다른 거 볼 것이 없습니다. 꼭 장마철이 아니더라도 내일 모레 비가 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전날 내금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식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은 무밀기, 즉 꿀이 없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식량이 쭉 나가다가 떨어지게 되면요, 첫째 육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또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 아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을 먼저 보시는 것이 1번이다. 두 번째는 또 뭐니 해도 육아에 꼭 필요한 화분이 되겠죠. 지금 무밀기이기 때문에 꿀이 자연에서 들어오지 않듯이 꽃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연 화분도 없습니다. 이때서 소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화분떡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다른 문헌이나 보시면은 대용 화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용 화분이나 화분떡이나 똑같은 의미다 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 화분떡을 절대로 이것도 전량이 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화분은요, 봄부터 10월달까지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셔야지, 만약 이것 또한 중간에 떨어지게 되면요, 육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로얄 재료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쓰든 안 쓰든 벌통 내부에 넣어놓고 나면은 자연 화분이 들어오게 되면은 벌들이 자연 화분을 쓸 겁니다.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대용 화분을 가지고 또 편리한 대로 벌들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이 장마철뿐만 아니라 무밀기에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딱 기억을 하시고요,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습기 제거입니다. 자, 장마가 계속 이어서 5일이나 3일씩 질 수도 있고요, 또 하루 건너서 이렇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을 보자니 또 다음날 또 비가 오고 또 하자니 그러고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벌통 내부는 습기가 찰 수가 있습니다. 초심자 여러분들, 아니면은 벌을 몇 년 동안 했지만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장마가 질 때 이 습기 제거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또 어떻게 해 오셨는지요? 이 시간을 빌어서 오늘부터 이제 제대로 여러분들 배우셔서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초심자 여러분들 습기를 제거한다고 하면은 소문을 활짝 열 겁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분은 기존대로 좁혀주거나 소분은 기존대로 두시고요. 이렇게 지루한 장마라든지 습기가, 내 양봉장에 습기가 좀 찬 지역이다, 아니면 장마가 지든지 어떤지 습기를 제거를 해 주시려고 그러면은 소문으로만 조절해 줘서는 안 됩니다. 소문은 기존 그대로 좁게 해 두시고요, 벌통 내부에 있는 개포를 가지고 환기를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개포는 환기를 조절해 주는 환기 간격은
벌 양에 따라서 많으면 좀 많이, 적으면 적은 대로 귀퉁이로 접어서 환기를 해 주셔야지 됩니다. 이때 그 환기 구멍을 어디로 내느냐? 소비 반대쪽입니다. 그 빈 공간 쪽으로 이 환기 구멍을 열어줘서 환기가 되게끔. 그 빈 공간이 쾌적하면 버리는 쪽은 당연히 쾌적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저는 우리 회원들 분들에게는 이 빈 공간이 뭐냐?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은 아파트 베란다와 같은 것이다. 베란다가 쾌적하면은 당연히 방 안 거실도 쾌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기를 할 때 내부에 접어줄 때 이것을 빈 공간 쪽으로 소비가 있는 쪽이 아닌 반대쪽에 뒤쪽에 접어서 주시어서 습기를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습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들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기가 있다가 보니까 개포가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금시에 한 번씩 보면은 개포가 얼룩덜룩하게 되어 있다면은 그것은 습기가 있다고 보시고 아니면 손으로 만져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벌써 내금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깨끗하게 건조시킨 개포, 화분떡, 그 다음 식량, 또 각종 질병 치료할 약 한꺼번에 딱 준비해가지고 바로 뚜껑 열자마자 식량이 없구나 식량 넣어주시고 화분떡 모자라는구나 넣어주시고 또 습기가 있네 환기도 시켜주시고 또 개포가 젖었구나 개포도 바꿔주시고 사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놔야지 빨리 보고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보니까 화분떡이 없다. 뚜껑 열어놓고 화분떡 찾아라 쫓아가고 또 보니까 또 습기가 찼어. 또 개포 차로 쫓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벌통을 열어놓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벌에게는 좋지 않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 준비 딱 해놓으셨다가요 한꺼번에 신속한 시간 내에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포도 젖은 개포도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새 개포가 없다 그러면 햇빛이 좋다면 그냥 열어놓고 한 2, 3분만 있어도 개포는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다면은 좋은 방법은 미리 깨끗한 개포 말린 거를 딱 준비해놨다가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럼 이 젖은 개포는 다시 소독도 하고 빨아서 또 우리 햇볕에 잘 말려두셨다 다음에 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포를 교체해서 습기도 제거했고 개포도 교체했고 공간이 쾌적하겠죠. 우리가 해줄 게 이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들은요 거의 95%는 벌들이 다 합니다. 내가 할 일은 5% 내외예요. 그래서 5%의 기적이다. 5%의 기적을 누가 일으킬 것이냐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냥 내가 다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벌들이 산란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겠고 환경만 어느 정도만 조금만 도와준다는 자세로서 임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다 져서 내가 기술이 좋아서 산란도 잘하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습기도 제거해주고 젖은 개포도 개초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부가 쾌적하니까 벌한테는 좋은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벌통 뚜껑을 이렇게 해놨어요. 벌통 뚜껑을 여러분들 내금할 때는 빨리 닫아 주셔야 되겠고요. 또 특히 초심자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궁금하니까 벌통 내부가 궁금하니까 벌통을 자주 열어봅니다.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자주 연다고 해서 벌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매일 열어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벌은 자연곤충이기 때문에 저절로 혼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우리가 잘 보고 잘 보고 이렇게 자주 열어보고 문안 인사를 자주 해야지 벌들이 잘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주 열어봄으로 인해서 벌들이 불안해서 여왕벌이 도망가 버립니다. 여왕벌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냥 식량하고 화분하고만 충분히 넣어놨다면 여러분들 일주일 열을 그냥 방치해서 그냥 던져 놓으십시오. 나머지는 벌들이 잘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초심자들은 그것이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어떻게 됐나, 오늘 산란 잘했나, 여왕벌이 잘했나 자꾸 열어보니까 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통 뚜껑은 자주 열어볼수록 손해다. 벌한테 자주 문안 인사
뚜껑을 열고 잘 있나 인사하는 것이 손해다. 우리 부모님들한테는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하면 효자 소리 듣지만은 벌한테는 불효자게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몇 년씩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초심자 여러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좀 느긋한 자세로서 이렇게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질병 예방 및 처리입니다. 그죠? 자, 질병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장마철에 자칫하면은 질병 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 우리는 예방 다 했습니다. 어디서? 습기 제거했죠. 자, 젖은 개포 교체해줬죠. 벌통도 자주 안 열어줬죠. 이것이 예방입니다. 이미 처리를 하는데 질병이 왔다는 것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관리할 때는요, 예방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벌들을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줄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안에만 습기를 제거해주고 개포만 갈아줬죠. 그럼 외부는 어떻게 할까요? 외부에도 장마 지다 보면 특히 나무 벌통 같은 경우는 비에 맞아서 젖어 있습니다. 이것이 햇빛만 내일 바로 햇빛 난다 그러면 빨리 걷어서요, 위에 스티로폼을 덮어 주셨던 분들, 또 보온재로서 그 직사광선을 막았던 분들은 빨리 햇빛을 그거를 걷어줘서 벌통 외부 바깥쪽을 햇볕에서 빨리 건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거 두시게 되면 그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습기가 또 안으로 배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도 그 햇볕을 빨리 말려주는 그런 방법. 그래야지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장마철에는요, 부젖병, 석고병이 올 수가 있습니다. 습기가 차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예방하지 않은 분들은 그러한 질병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환경을 쾌적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젖병을 한번 맞게 되면은 아주 고름축을 썩어서 이렇게 유충도 썩어버리는데, 그렇게 한번 병이 오면은요, 물론 치료를 하면 되지만 그만큼 다른 병균들보다 속도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량도 충분히 주고 화분도 좋고 습기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젖은 개포도 해주고 벌통 뚜껑도 자주 열지도 않고 그 다음 외부에서도 벌통도 또 깨끗하게 말려주고 이러면 쾌적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볼 것이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벌통 내부에서는 벌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장마철 양봉 관리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8월달 양봉 관리에 대해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